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컴파이UI의 기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컴파이UI는 노드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인데요. 노드들과 설정 값들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 자체를 이해하기도 좋아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과 함께 설정 값들이 이미지 생성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드릴게요. 컴파이UI는 최소한의 기능의 노드들로 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툴들에서 별도의 UI로 나누어져 있던 것들도 컴파이UI에서는 이미지를 부르는 노드 하나 정도의 차이예요. 컴파이UI에서 기본적인 생성 흐름만 이해하면 나머지 기능들의 생성 과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면서 특정 이미지를 생성해요. 이게 처음 주어진 노이즈 이미지예요. 여기서 한 단계씩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샘플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컴파이UI에서는 K샘플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노이즈 이미지에서 조금씩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노이즈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생성돼요. 이걸 결정하는 게 시드 값이에요. 시드 값에 따라 노이즈가 생성돼요. 동일한 시드 값은 항상 동일한 노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샘플러에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빠르지만 품질은 조금 떨어지는 오일러가 있고, 느리지만 품질이 나은 DPMPP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샘플러가 있어요. 그리고 샘플러가 조금씩 노이즈를 제거할 때 어떤 시점에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를 결정하는 스케줄러도 있어요. 보통 샘플러와 스케줄을 묶어서 같이 선택해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품질과 속도에 영향을 끼쳐요. 일반적으로는 빠른 생성을 할 때는 오일러와 노멀, 디테일한 생성을 할 때는 DPMPP와 카라스 이렇게 사용해요. 스텝수는 노이즈 제거를 몇 번에 걸쳐서 할지 그 수를 정하는 거예요. 25스텝은 노이즈 제거를 25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적으면 노이즈가 덜 제거돼서 불명확한 이미지가 생성되고, 너무 많아도 충분한 이미지가 생성된 후에도 노이즈 제거를 계속 진행하게 돼서 필요없는 작업을 하게 돼요. 샘플러가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갈 때 특정한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참고하는 가중치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모아둔 게 체크포인트 모델이에요. 체크포인트는 엄청난 양의 이미지들로 만들어지는데요.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했던 이미지로 생성이 되도록 유도하는 가중치 값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체크포인트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 체크포인트의 종류에 따라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가 생성될지 결정돼요. 애니메이션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 값들로 만들어진 체크포인트 모델을 이용하면 노이즈 제거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생성이 되고, 실사 인물 사진 이미지에 대한 가중치 값들로 만들어진 체크포인트를 이용하면 실사 인물 사진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체크포인트 모델을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돼요. 엄청난 양의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값들인 만큼 용량 또한 엄청 커요. 체크포인트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베이스 모델 버전이에요. 이 버전에 따라 이미지 생성 크기와 프롬프트 스타일 등이 달라지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모델들 버전도 똑같이 맞춰줘야 해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베이스 모델은 SD 1.5와 SDXL 두 가지예요. K샘플러는 체크포인트 모델을 다른 노드로부터 입력받게 되어 있어요. 컴파이UI에서는 이렇게 노드 안에서 직접 설정하는 값과 다른 노드로부터 입력받는 값 두 가지 종류의 입력값이 있어요. 체크포인트 로더라는 노드에서 체크포인트 모델을 선택하고 노드를 연결시켜서 K샘플러에게 체크포인트 모델을 입력시켜줄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는 텍스트로 입력해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돼요. 프롬프트는 긍정 프롬프트와 부정 프롬프트 두 가지를 입력할 수 있어요. 긍정, 부정 말 그대로 이미지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와 빠져야 할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프롬프트로 예를 들면 걸작, 고퀄, 고해상도, 야외, 벤치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소녀, 최악 퀄리티, 저퀄, 흑백 이렇게 입력하면 노이즈를 제거할 때 프롬프트 조건을 참고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이미지가 생성돼요. 기본 K샘플러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로 긍정 프롬프트, 부정 프롬프트를 입력받게 되어 있어요. 컨디셔닝이라는 형태로 입력받는데 프롬프트 텍스트를 다루기 좋은 형태로 변환한 값이 담겨있는 데이터예요. 이렇게 텍스트를 샘플러가 사용하는 값으로 변환해서 컨디셔닝에 담아주는 노드가 클립 프롬프트 인코더 노드예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컨디셔닝에 담아서 K샘플러에 입력시켜줄 수 있어요. 프롬프트 텍스트를 변환할 때는 클립 모델이 필요한데 클립 모델은 체크포인트에 내장되어 있어서 체크포인트 로더에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시드 값으로 노이즈가 같더라도 이 프롬프트에 따라 노이즈가 제거되면서 이미지가 생성돼요. CFG 값은 입력받은 프롬프트를 얼마나 강하게 적용시킬 건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높을수록 강하게 적용돼요. 보통 7이나 8 정도를 기본으로 두게 돼요. 너무 높을 경우 이미지가 왜곡되고 너무 낮으면 이미지가 흐릿하게 표현돼요. 이제 빈 이미지를 만들어서 생성할 이미지 크기를 정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빈 이미지를 제공해서 이곳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설정해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체크포인트는 SD1.5 베이스 모델인데요. SD1.5의 경우 최적의 이미지 사이즈는 가로 세로 512픽셀이에요. 일반적으로 한쪽은 길게 768픽셀까지는 괜찮게 생성돼서 가로 512픽셀, 세로 768픽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많이 생성해요. SDXL의 경우는 가로 세로 1024픽셀이고 직사각형의 형태는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샘플러에서는 라텐트 이미지라는 형태로 이미지가 생성되는데요. 일반적인 RGB 값의 이미지와 다르게 샘플러가 다루기 좋은 형태로 가공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8x8픽셀이 4개의 실수 한 점으로 표현돼요. 이 라텐트 이미지를 일반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VA를 이용해야 해요. 컴파일 UI에서는 VA 디코더 노드를 이용하면 라텐트 이미지를 일반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어요. 디코더에서 사용하는 VA는 VA 로더로 불러올 수 있어요. 체크포인트 모델에 따라서 VA 모델도 내장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체크포인트 안에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드를 통해서 일반 이미지로 변환하면 이제 저장하거나 볼 수 있게 돼요. 이상으로 컴파일 UI 기본 워크플로우와 함께 스테이블 디퓨전 이미지에 쓰이는 설정 값들을 전체적으로 둘러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거의 동일한 형태인 이미지 투 이미지와 업스케일 그리고 컴파일 UI의 기초 사용 방법을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